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탐구 시간에는 우리 몸과 마음에 숨겨진 어떤 가능성을 여는 열쇠라고 할까요? 알렉산더 테크닉의 핵심 원리 중 하나, 바로 억제, 영어로는 이니비션이라고 하죠. 이 억제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알렉산더 테크닉 억제의 원리라는 글의 일부를 가지고 이야기 나눌 건데요. 우리가 늘 하던 대로 그냥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아주 잠깐만 멈춰서는 것, 그것만으로도 뭔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이 억제라는 개념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원리가 어떻게 우리의 좀 오래된 습관을 깨고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 억제라는 말, 처음 들으면 뭔가 좀 누르고 막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뭐랄까? 적극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선 이 억제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그거부터 좀 확실히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자료에서는 자극에 대한 자동 반응을 잠시 멈추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하던 행동을 딱 멈춘다. 이거랑은 좀 다른 것 같죠. 맞아요. 네. 여기서 핵심은 그 잠시 멈춤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극을 딱 받으면 거의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확 튀어나가는 그런 반응들이 있잖아요. 억제는 바로 그 자동 반응이 일어나기 직전에 의식적으로 딱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멈춤이 그걸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일종의 준비 시간을 버는 거죠. 아, 그러니까 무조건 안 한다, 참는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할 기회를 만들려고 일단 멈춰서는 거군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실 뭐 습관대로 하는 게 편할 때도 많잖아요. 안 그런가요? 바로 그 편하다는 점. 그게 때로는 우리를 좀 틀에 가둘 수가 있거든요. 이 글에서는 억제가 습관적인 몸의 반응을 끊고 의식적으로 자신을 사용하는 길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자동 조정 모드를 잠깐 끄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으로 의식적으로 조종대를 잡는 그 순간에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멈춤은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멈춘 상태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이걸 생각할 여유를 주는 것. 즉 방향 설정과 연결된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 방향 설정이요? 멈춤 다음에 바로 행동이 아니고 방향을 생각한다. 이게 되게 흥미로운데요. 이 개념을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자료에 있었죠. 그 무대 위 배우 지민 씨 사례가 딱인 것 같아요. 네, 그 지민 씨가 대사를 하려고만 하면 목에 힘이 그냥 꽉 들어가고 어깨가 저절로 이렇게 으쓱 올라가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비슷한 경험 있으실 거예요. 뭐 발표하거나 중요한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몸이 막 긴장되는 거요. 그렇죠. 흔한 경우죠. 근데 어느 날 이 지민 씨가 대사를 딱 뱉기 직전에 속으로 잠깐, 멈춰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억제를 실천한 거죠. 대사를 해야 한다는 자극 앞에서 늘 하던 대로 목이랑 어깨에 힘을 팍 주는 그 자동 반응을 의식적으로 딱 멈춘 겁니다. 다는 점이에요. 그는 멈춘 다음에 그냥 대사를 한 게 아니에요. 자료에 따르면 그는 그 멈춘 상태에서 내 목은 자유롭고 머리는 척추 위에서 가볍게 앞쪽 그리고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새로운 방향을 의식적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하, 멈춤이랑 방향 설정이 이렇게 딱 연결되는 거군요. 그냥 긴장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 구체적인 목표, 어떤 느낌을 떠올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목소리가 훨씬 자연스러워지고 더 깊어졌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는 그 자극, 자동 반응이라는 아주 익숙한 고리, 이걸 끊어낸 거예요. 그리고 자극, 멈춤 억제, 방향 설정, 의식적인 반응이라는 새로운 과정을 만들어낸 거죠. 이것이 바로 알렉산더 테크닉에서 말하는 의식적인 자기 사용, 영어로 conscious self-use라고 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자동 반응 대신에 의도적인 반응을 선택할 힘을 기르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 일상 속에요. 이런 자동 반응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자료에도 여러 예시가 나오잖아요. 누가 부르면 그냥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고개부터 휙 돌아가고 네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뭐 무심코 허리에 힘을 팍 주거나 무릎을 앞으로 내밀면서 일어나고
또 조금만 긴장하면 숨 참고 어깨가 막 귀에 달라붙을 것처럼 올라가고. 아,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딱 떠오르는 본인만의 자동 반응 패턴 그런 거 있으신가요? 네, 대부분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반응들이에요. 생존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 뇌가 만들어 놓은 일종의 지름길 같은 거죠. 그런데 알렉산더 테크닉의 창시자인 FM 알렉산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모든 사람은 자극에 반응하기 전에 그 반응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억제는 바로 이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 약간 잊고 있었던 그 능력을 다시 발견하고 갈고 닦는 그런 훈련인 셈입니다. 반응하기 전에 멈출 수 있는 능력. 와, 이게 나한테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 달라지는 느낌인데요. 예를 들어서 누가 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딱 던졌을 때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막 내뱉는 대신에요. 일단 한번 숨을 쉬면서 멈춤을 인지하고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자는 방향을 정한 뒤에 입을 여는 식으로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저는 가끔 너무 빨리 대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 멈춤이 진짜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바로 그 멈춤, 방향, 선택, 그리고 반응의 흐름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억제가 단순히 반응을 막 꾹 참거나 억누르는 그런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멈춘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의식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특히 그 방향 설정 단계가 있기 때문에 멈춤이 그냥 공백이나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아주 능동적인 재정비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억제, 그러니까 멈추고 방향을 생각하는 과정, 이걸 거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자료에서도 억제는 느림을 요구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좀 흥미로웠어요. 요즘같이 뭐든 빨리빨리 해야 되는 시대에 느림이라니 좀 역설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느림은 단순히 속도가 느리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는 이것을 자유를 위한 느림, slowness for freedom 이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마치 그 숙련된 운전자가 주변 교통 상황 살피고 표지판 확연하고 또 자기 현재 속도를 인지하면서 최적의 운전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것처럼요. 우리도 자동 반응이라는 일종의 과속 대신에 잠시 속도를 늦춰서 주변 상황, 그러니까 나의 몸 상태나 나의 의도 같은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더 나은 반응을 선택할 자유를 확보하는 거죠. 자유를 위한 느림이라. 와, 이거 굉장히 와닿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급브레이크처럼 확 멈추는 게 아니고 주변을 둘러보고 더 나은 길을 찾으려고 의도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느낌. 네요. 생각 없이 그냥 빨리 가는 것보다 잠시 멈춰서 제대로 가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진짜 많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이 느림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지민 씨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가 잠시 멈추고 목은 자유롭게 머리는 위로라는 방향을 설정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아마 정말 찰나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짧은 의식적인 느림 덕분에 그는 습관적인 긴장에서 벗어나서 훨씬 효과적인 발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억제는 물리적인 시간의 길이나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매 순간 얼마나 깨어있는 의식으로 선택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어떤 질적인 변화를 위한 시간 확보인 셈이죠. 그렇군요. 와, 이 속도 경쟁에 내몰리는 현대 사회에서 이 의식적인 느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억제라는 좋은 도구, 이걸 우리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습해 볼 수 있을까요? 다행히 자료에서 몇 가지 아주 실용적인 팁을 제안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바로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정말 간단해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보통은 별 생각 없이 벌떡 일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대신에 일어나려는 생각이 딱 들 때 속으로 멈춤하고 아주 잠깐만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느끼면서 부드럽게 일어나는 거죠. 이 짧은 멈춤 동안 어떻게 일어날까 이렇게 가볍게 방향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머리가 먼저 위로 가볍게 떠오르면서 몸 전체가 따라 올라간다. 이런 느낌으로요. 좋은데요? 두 번째 팁은
말하기 전 멈춤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든 사소한 말이든 입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말이 확 튀어나가려고 할 때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지민 씨처럼 내 머리는 위로, 목은 자유롭게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호흡을 좀 가다듬은 후에 말을 시작해 보세요. 특히 좀 감정이 격해질 때나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활용하면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럴 것 같네요. 감정 조절에도 도움이 되겠어요. 세 번째 팁은 긴장 알아차리고 멈추기입니다. 스트레스 받거나 긴장되는 상황에서 어깨나 목 혹은 다른 부위에 힘이 잔뜩 들어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네, 많죠. 정말 이 순간 내가 힘을 주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힘을 빼려고 막 억지로 애쓰는 대신에요. 그냥 그 힘주는 행위 자체를 멈춰보는 겁니다. 힘을 주고 있는 그 상태를 잠시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네, 정말 좋은 팁들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연습들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부담을 갖기보다는 그냥 알아차리고 잠시 멈춰보는 그 경험 자체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설령 잘 안 되고 다시 습관대로 돌아가더라도 괜찮습니다. 또 그랬네 하고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이미 훌륭한 연습이니까요. 이런 작은 시도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는 점차 그 습관의 강력한 지배력에서 벗어나서 매 순간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주체로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자기 인식 능력, 이게 자연스럽게 향상되는 거죠. 혹시 지금 이 순간 멈춰보고 싶은 그런 자동 반응 패턴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네, 오늘은 알렉산더 테크닉의 핵심 원리인 억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한번 탐구해 봤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아주 짧은 멈춤의 공간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그 습관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와 가능성을 얻게 된다는 점, 이게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히 몸의 움직임을 넘어서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 방식 전반에 걸쳐서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원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는 주로 신체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췄지만요. 이 멈춤과 선택의 원리는 우리의 정신적인 습관에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특정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확 떠오르는 생각이나 어떤 감정적인 반응 패턴 같은 거요. 누군가의 말에 즉각적으로 막 방어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거나 반박하는 대신에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잠시 멈춰서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차분하고 건설적인 반응을 의식적으로 선택해보는 거죠. 물론 이것은 오늘 자료의 범위를 조금 넘어서는 확장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충분히 탐구해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그러네요. 몸과 마음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신체적인 억제 훈련이 정신적인 반응 패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어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좀 바쁜 일상 속에 의미 있는 멈춤의 순간들을 만들어가는데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잠시 멈춤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바꿔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작은 멈춤이 나에게 어떤 새로운 자유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까? 한번 조용히 곱씹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